자, 이제 열 번째 단어는 수학적 귀납법. 수원의 대망의 마지막 단어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야. 수학적 귀납법 진짜 어려워요. 수학적 귀납법. 어떻게 하죠? 공식도 외울 것도 많고 미칠 것 같아요. 어렵게 배워서 그래요, 어렵게. 어렵게 배우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쉽게 가르쳐 줄 건데, 쉽게 배우고 나면 사실 수학적 귀납법은 거기서 거기에요.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이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좀 약간 이게 밀어내고 있어. 또 이것도 밀어내. 오지마. 근데 내신에서는 집중도 있게 나와. 내신에서는 집중도 있게 나오고, 왜냐면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꼬아서 내고 확장시켜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확히 뭐 아무리 꼬아봤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정확한 원리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공식 따윈 필요 없다는 거지. 공식 따윈 필요 없다? 어느 정도 공식은 필요한데 그 공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거부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건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공부할 때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 내 생각에는 되게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수능에서는 정말 밀어내요. 계속 밀어내거든. 그래가지고 좀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내가 또 수능에도 대비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절대 나쁠 게 없다. 그래서 꼭 반드시 수학적 귀납법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 한번 보자. 여기 수열의 귀납적 정리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화식이야. 그럼 점화식이 뭐냐? 테마 첫 번째,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리라 한다.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놨거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두 항 또는 세 항 또는 네 항, 두 항 혹은 세 항, 이 얘네들의 관계식을 바로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놨죠. 선생님이 두 항 또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그냥 점화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놈 한번 보자는 거지. 밑에 있는 놈. 보기 1번. 첫째 항 1이야.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써놨어. 지금 항이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얘를 바라볼 때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바라봐도 좋아. 근데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항은 이렇게,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그쵸, 항번호가 하나 줄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항이 되겠죠? 얼마를 곱한다? 3을 곱한다. 언제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n이 1, 2, 3, 4 따라라따따 죽을 때까지. n에다가 1 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n에다가 2 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n에다가 3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3을 곱해나간다. 그런 수열을 풀어서 써보자? 풀어서 써볼까요? 첫째 항이 1이래요. 됐죠? 그럼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얼마를 계속 곱해나간다? 3을 계속 곱해나가니까 3.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뭘 곱해나가니까 3을 곱해나가니까 9.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3을 곱해나가니까 27. 이런 식으로 계속 쓰세요. 이런 뜻이에요. 풀어 쓰시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이거 등비수열 아니에요?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고, 다음을 넘겨보면 이렇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 그 점화식 중에서도 무슨 점화식? 그렇지, 기초. 그럼 딱 세 가지로 구성해놨거든요. 기초, 기본, 응용. 이렇게 딱 세 가지, 심화 점화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데, 일단 기초 점화식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 쉽게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기초 점화식. 자, 기초 점화식은 뭐냐면요, 일단 등차 수열임을 말해주는 점화식. 기초 점화식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위에 있는 놈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어떤 어떤 상수를 계속 더해 나간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임을 말해주는 기초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방금 한 것처럼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3을 더해 나간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 등차 수열이요. 이러면 끝나요. 아주 쉽죠? 정말 말 그대로 기초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공차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 수열임을 말해주는 두 번째 기초 점화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항이 3개가 있어. 그런데 이걸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 n번째 항,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는데, 이 식을 풀어서 보면 a의 n,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요 놈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2배를 해놨죠? 요 놈을 2배 해놨네요. 됐죠? 우리끼리 얘를 이렇게 부르잖아. 가운데 놈의 2배는 됐죠?
얘네들을 뭐 하고 있니 지금? 더하고 있죠? 양 사이드의 합이랑 똑같다?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가운데 놈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이랑 똑같다. 바로 등차 중앙을 나타내주는 식이네요. 그쵸? 얘가 등차 중앙을 나타내주는 식이야. 언제? n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언제나 가운데 있는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뭐랑 똑같다. 합이랑 똑같다. 얘 등차 중앙을 나타내주는 식이네요. 따라서 얘도 등차 수열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식이 막강한지 밑에 있는 식이 막강한지를 여러분 판단하라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훨씬 더 정보력이 뛰어나네. 왜? 얘는 딱 보자마자 얘가 이제 공차의 역할을 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종류가 등차다. 이 말밖에 못 해주지. 얘는 등차이면서 공차까지 같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열의 종류가 등차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려주나 봐. 그러니까 얘는 항을 하나만 줄 수 있고 얘는 항을 2개 이상을 줘야지.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겠죠. 알겠죠? 정보력은 위에 게 더 튼튼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임을 나타내주는 기초점화식 해가지고 또 2개가 있는데 얘도 똑같네요.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어떤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간다.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 아까 보기에서 잠깐 했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이제 정보력 자체가 공비 자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놈을 잘 보니까 얘도 똑같이 얘도 항 자체를 3개를 이렇게 써놨을 때 그쵸? 어떤 놈의 가운데 놈의 제곱은 가운데 놈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곱하고 있죠? 그쵸? 그래 놓고 나서 양 사이드에 뭐랑 똑같다? 자, 곱이랑 똑같다.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멘트인데? 들어본 멘트 아니야? 바로 등비중앙. 등비중앙을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가 무슨 수열이다? 그치? 등비수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아주 기초적으로 수열의 종류가 등비수열이네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정보력은 얘가 더 뛰어나다. 마찬가지로 공비를 주지만 얘는 수열의 종류가 그냥 등비다 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항을 2개 이상 주겠죠. 괜찮나요? 그럼 바로 넘어가 보자. 그럼 이제 기초점화식 여러분 4개 끝났어요. 등차를 알려주는 기초점화식 2개, 등비를 알려주는 기초점화식 2개. 아주 쉽죠? 기초 끝. 자, 이제 기본을 또 공부해 볼 건데요. 기본은 굳이 몇 개 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기본 점화식은 뭐냐면 이제 축차 대비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 점화식을 잘 보면 이거 되게 재밌다.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더해 나가고 있거든. 선생님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자, 등차라는 말이 뭐야? 차이가 같다. 차이가 같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해 나가면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이번에 여기다가 뭘 더하고 있니? 이렇게. 자, 식을 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선생님 이거 등차 수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의 n 플러스 1은요 a의 n에다가 이렇게 n을 더하잖아요. 그럼 공차가 n이에요. 자, 공차가 n이라는 말이 무슨 이건 개같은 소리예요. 공차는 n일 수 없어. 공차는 어떤 숫자여야 돼. 공차는 어떤 상수여야 된다고. 이렇게 변하는 놈이 공차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공차, 공통된 차이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로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자,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식을 만나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 풀이법은 하나다. 그 풀이법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축차 대입이라는 거야. 자, 축차 대입은 말 그대로 있잖아. 천천히 1씩 집어넣는 거야.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는 건데 제발 결과를 쓰지 말고 과정을 한번 써보자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n에다가 1을 넣은 거야.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와 a1의 관계가 생기겠죠? a의 2는 a의 1에다가 뭘 더하고 있다. 그렇지. f1을 더하고 있다. n에다가 똑같이 1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는 a2에다가 f2를 더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식을 써 내려가다가 내가 원하는 뭐가 나올 때까지. 그렇지. 요렇게 an이 나올 때까지만 하는 거야. 오케이? an이 나올 때까지만 하면 요놈이 이제 a의 n-1이고 얘가 f의 n-1이 된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이 전체 식을 눈에 보이는 이 전체 식을 싹 더해줍니다. 이게 축차 대입이에요. 됐죠? 그럼 왼쪽에 있는 A2와 오른쪽에 있는 A2가 굿바이 되고 왼쪽에 있는 A3, 오른쪽에 있는 A3 굿바이, 왼쪽에 있는 A4, 오른쪽에 있는 A4 굿바이 돼요. 그럼 결국 다 굿바이 되고 남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AN만 남겠지. 그 AN을 여기다가 써준 거죠.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뭐 한 거냐면 이제 남아있는 놈들 다 없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놈들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을 그대로 쭉 더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축차 대입을 이용해서 누구를 구하는 거다? AN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됐죠? 뒤에서 이제 필수 예제 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쉬워요.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할 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사람들이 더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등차 수열 더하는 거, 등비 수열 더하는 거. 얘네들이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어요. 그거 두 개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막 생겨 먹어도 여러분들이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지난 시간까지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얘네들을 더하는 연습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거 그대로 더해주면 A의 N을 아주 깔끔하게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축차 대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축차 대입이 하나가 더 있어. 바로 얘야. 잘 보면 얘가 등비 수열처럼 보이지 않니?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이번에 이렇게 식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곱하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얘가 식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 3이었대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근데 여기다가는 숫자를 더하고 있지 않고 자꾸 옷이 내려가네. 숫자를 더하고 있지 않고 뭘 더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을 곱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등비 수열이 아니요. 등비 수열이 아니요.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 어떤 식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얘를 등비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등비는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도 똑같아. 얘도 축차 대입으로만 풀 수 있어. 축차 대입을 푸는 방법은 정말 말 그대로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계속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뭐가 나올 때까지, 그치? AN이 나올 때까지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A의 2는 A의 1에다가 F1을 곱한 거고 A의 3는 A의 2에다가 F2를 곱한 거고 n에다가 2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르르 쭈쭈 식을 만들어 나가면 내가 원하는 A의 n이 나올 때까지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식을 전부 다 싹 곱해주는 거죠. 우리 아까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식들을 전부 다 더했지? 왜? 식들 자체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식들이 전부 다 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아까는 굿바이였거든? 왼쪽에 있는 놈과 오른쪽에 있는 놈이 똑같아서 이렇게 이제 없어진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약분의 개념으로 굿바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이 뭐밖에 없는 거야? 그래, A에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놈들 얘네들을 지금 다 뭐 하고 있다고요? 전부 다 싹 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뒤에다가 다 싹 곱해준 거야. 선생님, 저는 근데 수열을 더하는 건 배웠지만 곱하는 건 안 배웠는데요. 곱하는 거 해보면 알겠지만, 이따 필수 예제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고요. 그냥 막 온 세상이 다 약분이야. 곱하면 온 세상이 다 약분돼서 다 날아가서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개념 설명하는 거라서 내가 지금 문제를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뒤에 필수 예제에서 화끈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간 앞에 있는 놈, 요 놈.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숫자를 더하지 않고 식을 더할 때 또 마찬가지로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숫자를 곱하지 않고 식을 곱할 때, 자, 이렇게 식을 더하거나 식을 곱할 때는 등차 또는 등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축차 대입으로만 답을 낼 수 있고, 요 정도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몇 개를 써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번. 이 테마 4번이 이제 점화식의 꽃이죠. 점화식의 꽃. 바로 알파법이라는 개념이야. 알파법. 자, 얘도 등차랑 등비랑 비슷한 원리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하나를 딱 줬어. 보기를 하나 줬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괄호가 빠졌네요. 됐죠?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줬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1이 없다고 생각해봐. 1이 없으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어떤 항은 바로 앞항에다가 2를 곱한다. 그치? 등비 수열이죠. 근데 이번에 반대로 여기 2가 없다고 생각해봐. 2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항은 바로 앞항에다가 1을 더하는 개념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이네요. 아니, 얘가 없으면 등비 수열이고 얘가 있으면 뭐야? 얘가 없으면 등차 수열이야. 근데 둘 다 있어. 자, 둘 다 있어. 자, 이럴 때는 알파법이구나.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아니, 공식이 아니라 그냥 외워주는 거라고. 이런 형태로 생겼으면 나는 알파법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건 외워야지. 이건 알아야지. 그치? 얘만 있으면 등비 수열. 얘만 있으면 등차 수열. 둘이 같이 있으면 무슨 법? 알파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선생님, 알파법이 뭐예요? 자, 알파법은 이 둘이 같이 있을 때 반드시 100%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변형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A의 n 플러스 1 뒤에
1 너무 크게 썼다. 1 뒤에 알파라는 걸 더하고요. 이렇게 는 A의 N 뒤에도 알파라는 걸 더한 걸로 무조건적인 식변형이 가능한데 이 AN 앞에 개수가 뭐였게? 2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착 써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알파법이야. 이 식은 무조건 변형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100% 변형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알파법이야. 그럼 선생님 이 알파는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은 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파를 찾아내야 돼요. 그 알파를 찾는 방법은 뭐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도 좋고, 아니면 얘를 전개하면 2알파가 되죠. 상수항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미 전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가 될 텐데 이거 우연일치입니다. 얘가 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서 얘가 알파가 되겠죠? 난 지금 상수항만 생각한 거거든? 상수항이 알파가 돼서 우연일치예요. 그때 여기에 상수항 얼마가 있어? 1이 있으니까 이 둘은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알파가 1이라는 정보를 얻어내고, 자 이제 알파법에 관련된 식을 세팅했어. 그리고 알파를 찾아냈어. 그러면 진짜 다시 식을 써줘야지. 이제 더 이상 알파가 아니라, 왜 자꾸 1을 크게 쓰는 거야? 알파가 아니라 뭐라고요? 1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알파가 아닌 1을 제대로 써주는 것이. 그럼 2배의 AN 플러스 1 이렇게. 알파 대신에 진짜 숫자 1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식을 초 깔끔하게 변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점화식에서 진짜 중요한 거. 얘를 바라보는 시선. 얘를 지금부터 뭐라고 놔주는 거야? 그렇지. 대문자 A의 N으로 바라봐주는 거야. 치환해주는 거야, 치환. 그럼 얘를 대문자 AN이라고 바라보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뭘로 바뀐다? 그렇지. 대문자 A의 N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식을 써보면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대문자 A의 N이라는 놈에다가 대문자 A의 N이라는 놈에다가 얼마를 계속 곱해나간다? 그렇지. 숫자 2를 계속 곱해나간다. 뭐야 이거? 기초점화식으로 돌아갔네요. 기본점화식에서 여러분들이 치환기법을, 식을 변형해서 치환기법을 썼더니 아주 기초적인 기초점화식으로 돌아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대문자 A의 N이라는 이 수열을 완전히 개박살 내놓고 시작하는 거지. 얘는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등비 수열이네요. 얘가 등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양. 자, 여기서 첫째 양은 대문자입니다. 난 지금 대문자 수열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비를 구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공비는 얼마야? 자, 그렇지, 2지. 그리고 요거 첫째 양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요 첫째 양은 대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야. 대문자를 만들 때 소문자에다가 뭘 더했다? 자, 숫자 1을 더했다. 그럼 대문자의 첫째 양을 만들 때도 소문자의 첫째 양, 소문자의 첫째 양 1에다가 1을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2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대문자 AN이라는 놈을 완전히 만들어냈대요. 어떻게 쓰면 돼? 2의 n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나는 대문자 AN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었어? 소문자 AN을 구하고 있었으니까 이 대문자 AN을 원래대로 환원시켜주면 됩니다. 돌려치기 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끝났네요. 진짜 내가 원하는 소문자 A의 N은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반대로 넘기면서 2의 N승 빼기 1이다 라고 깔끔하게, 아주 초깔끔하게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정말 너무 쉽지 않니? 이게 바로 알파법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이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완벽히 숙지를 해야 돼. 여기서 들어가는 아주 고급 스킬 뭡니까? 바로 치환기법이죠. 이 치환기법은 점화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치환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빠르게 기초점화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사실 원래대로 돌려치기만 잘하면 되니까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알파법이야. 엄청 쉽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5번째. 테마 5번째는 세양사이 관계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났어요.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어, 얘는. 하지만 학교 내신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끔 나오기도 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5번째 항 구하라고 나올 거야. 아마 수능에서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된다면 5번째 항 구하라고 나와. 그럼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적당히 몇 개만 집어넣으면 바로 5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맞죠? 근데 이제 어디서는, 내신에서는 갑자기 30번째 항을 구하라고 나와. 선생님 30번째도 뭐 가볍지 않습니까? 제가 뭐 1부터 그냥 30번째 항까지 쭉 써보면 되죠.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130번째 항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못 쓴다니까? 그래서 내신에서는 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요 점화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근데 얘도 매우 쉬워. 얘도 매우 쉽고, 세 항짜리 관계식은 딱 하나의 유형만 알면 되는데 바로 이 유형이야. 앞에 걸려있는 개수가 얘는 1이거든요. 얘는 지금 마3이에요. 그리고 얘는 2인가요. 얘네들을 한번 다 더해보는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그게 0이 돼버려요. 이렇게. 개수들을 싹 더했더니 그놈이 0이 돼버려. 그러도록 출제합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에도 100% 아주 100% 식변형이 가능한데요. 식변형이 알파법이랑 비슷해. 100% 식변형이 가능한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식변형이 되냐면 A에 n 플러스 2를 딱 써놓고요. 뒤에다가 A에 n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합니다. 정말 막연하게. 어떤 항에서 바로 앞항을 뺀 게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합니다. 그래놓고 개수를 잠깐 맞춰주게 하면 돼. 개수를 맞춰줄 때는 큰 놈 기준으로 좀 맞춰주는 게 좋아. 요 앞에 1이었으니까 뭐 쓰나 마나네요. 그쵸? 이렇게 써주시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 3개를 뺐었어야 되는, 여기는 3개를 뺐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몇 개만 뺐어? 자, 하나만 뺐죠? 그럼 2개를 더 빼야 되잖아. 그걸 반대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2배의 A의 n 플러스 1이 반대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였던 놈이 플러스로. 근데 여기에 지금 요 놈도 반대로 같이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배의 A의 n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2로 묶어주면 요런 형식이 돼요. 와우. 끝났네요? 자꾸 옷이 내려가. 마이크를 끼고 있어서 그래.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더니만 이렇게 무조건 변형이 되게 돼 있는 거야. 뭐가? 얘네들을 다 더해서 0이 돼버리면 무조건 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나 봐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까 배웠던 미친 고급 스킬, 얘를 뭘로 바라보는? 그렇지. 대문자 A의 n으로 바라보는 치환 스킬을 여기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문자 A의 n이잖아요. 근데 이 놈을 잘 보면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의 차이는 항번호가 하나 늘어난 거죠. 항번호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얘는 n 플러스 1이 된 거고 얘는 n 플러스 2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바라봐도 항번호가 하나 늘어난 거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놈을, 얘를 대문자 AN이라고 놨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놈을 알아서 대문자 A의 n 플러스 1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자, 2배의 대문자 A의 n이 된다. 역시 무슨 점화식이 나왔어? 자, 기초 점화식이 나왔네요. 이렇게 기초 점화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문자 A의 n이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고, 그렇지,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고,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비를 찾는 아주 아름다운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공비는 얼마라고요? 2, 눈가리가 있으면 2. 그 다음에 첫째 항을 구하는 방법을 문제에서 첫째 항 이렇게 1 줬으니까 여기다가 1 그대로 갖다 박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대문자의 첫째 항이고 문제에서 준 건 소문자의 첫째 항입니다. 그러면 대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 되는데, 소문자에서 소문자를 뺀 다음에 대문자를 만들었으니까 대문자의 첫째 항은 소문자의 둘째 항에서 소문자의 첫째 항을 뺀다. 그래서 소문자의 둘째 항 2에서 소문자의 첫째 항 1을 빼면 1이네요. 아,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야. 자꾸 우연의 일치가 되는데 우연의 일치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문자 A의 n이라는 놈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2의 n-1승이다. 요렇게.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대문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고 있었어? 그치, 소문자를 구하고 있었으니까 얘를 그대로 원래대로 돌려치기 하면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을 뺀 것이 얼마다? 그렇지, 2의 n-1승이다.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 그럼 얘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고 싶으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A의 n에다가 2의 n-1승을 계속 더하고 있다. 요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놈 아니니? 얘는 뭐야 이거?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뭔가를 더해 나가는데 그 더해 나가는 숫자가 뭐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식이라고. 이거 기본 점화식 첫 번째 뭐야? 축차 대입.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 이제. 뭘로? 축차 대입으로. 그래서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뚜루루뚜루 집어넣어서 첫째 항을 1이라고 주고 둘째 항을 2라고 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축차 대입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축차 대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축차 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항 AN을 마지막으로 구하면 끝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뭔가를 지금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이 느낄 때도 그렇잖아. 이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라는 거야. 이런 데 나오는 이 깨알 같은 슈퍼 필살기, 바로 치환기법,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테마 6번째. 테마 6번째는 이제 분수점화식인데, 자, 이 분수점화식은 분수가 있으면 분수점화식이에요. 뭐 2분의 1 이런 거 말고, 얘처럼 이렇게 분수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막 분모에 이제 막, 이렇게 AN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이런 걸 분수점화식이라고 부르고, 분수점화식을 만나면, 그냥 풀이법은 하나야. 풀이법은 하나.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근데 이미 뒤집혀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를 만나면 뒤집으면 되고요. 얘를 뒤집은 형태가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되고. 자, 얘는 왜 뒤집냐면 이거보다 이걸 뒤집은 형태가 더 해석하기 쉬운 거야. 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하트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선생님 하트 공식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써 임마. 하트 공식은 항상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하트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하트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그쵸? 그래서 얘를 과감하게 뒤집습니다. 왼쪽도 뒤집고 오른쪽도 뒤집고 같이 뒤집으면 등호는 여전히 유지가 될 테니까 같이 뒤집을 거야. 얘 뒤집으면 이렇게. 얘 뒤집으면 2배의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쉽게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네. 자, 이때 사랑해요 하트 공식을 한 사발이 두 사발이 갈겨주시면 요렇게 하면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 되죠? 고맙네. 자, 요렇게 하면 둘이 약분되면서 a의 n분의 1 요렇게 되네요. 정말 고맙네요. 됐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풀면 되냐면 또 보이죠? 또 보이죠? 얘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놓는 순간, 그렇지, 대문자 a의 n이라고 놓는 순간 얘가 알아서 뭘로 바뀐다. 그래, 대문자 2에 n 플러스 1로 바뀐다. 끝. 괜찮아요? 취향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를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아주 귀여운 식이 하나 나오지?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대문자 a의 n에다가 뭘 더한다. 그렇지. 자, 2분의 1을 더한다. 기본 점화식을 띄워놓고 기초 점화식으로 바뀌었네요. 자, 수열을 정리 한번 말해볼까요? 대문자 a의 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등차 수열이다.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차를 찾아볼까요? 공차는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얼마입니까? 2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첫째 항. 자, 첫째 항은 되새김질하면 돼요. 대문자를 만드는 원리가 소문자를 뒤집은 거니까 소문자의 첫째 항 얼마를? 그렇지. 1을 똑같이 뒤집어주면 돼. 정말 우연의 일치로 계속 첫째 항이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문자 a의 n을 시국을 쓰면 공차 2분의 1 n으로 스타트. 그리고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1 돼야 되니까 뒤에는 이제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근데 이제 대문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문자 구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소문자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자, 대문자와 소문자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죠? 따라서. 소문자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뒤집으면 돼요. 전체를 뒤집으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얘 뒤집고 얘 뒤집는 애들이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뒤집고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뒤집는다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요. 얘를 깔끔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곱해서, 그렇지, 이렇게 2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편하겠네요. 이렇게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위에는, 그렇지, 그냥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AN을 바로 구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분수점화식을 스타트하는 방법 정도는 외우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어준다고요. 뒤집어주고 사랑해요 하트 공식을 썼더니만 어머, 치환기법을 막 쓰고 싶잖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치환기법을 막 쓰고 싶잖아. 그래서 치환을 했더니만 아주 쉬운 기초점화식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죠. 자, 이제 7번째 점화식. 벌써 끝났어. 여러분 점화식 다 했어. 다 했다. 기초점화식 4개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법 했고요. 그 다음에 세항의 관계식 했고요. 그 다음에 축차대입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법 했고요. 그 다음에 세항의 관계식 했고요. 그 다음에 분수점화식 했어. 끝이야. 끝이고 이제 테마 7번째 응용점화식. 요거랑 뒤에 응용점화식 2번째 요것만 좀 처리하면 이제 점화식은 끝.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정말 쉽죠? 자, 7번째 테마 응용점화식 1 치환기법인데, 이것도 응용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 않니? 우리 지금까지 계속 점화식 풀면서 치환했잖아. 이것도 똑같아. 치환을 하는데 약간 얘는 다르지. 요게 만약에 숫자 2가 없었어 봐. 그러면 그냥 축차 대입이에요. 괜찮아요? 어떤 항은 바로 앞항에다가 계속 어떤 식을 곱해 나간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보면 뭔가 변형됐죠?
여기에 숫자가 있었으면 또 알파법이야. 맞죠? 근데 이번엔 여기 식이 있는데 두 놈의 개수가 달라요. 자, 이럴 때는 막연하게 해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정보는 요 2일까요? 요 식일까요? 요 2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나요? 요 식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나요? 나는 둘 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나마 얘가 좀 더 여러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 맞잖아. 뒤에가 식인데. 이게 여러분들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저 정보를 뭐 하기 위해, 제거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키야. 스타트라고. 모든 수학 문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뭔가 하나를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최초에 뭔가 시도를 하잖아. 그게 바로 스타트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식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놈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놈 어떻게 하면 제거시킬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빼나요? 자, 빼면 어차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거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양변을 나눕니다. 뭘로? 그렇지. 눈에 보이는 얘로 과감하게 나눠주는 거야. 얘로 그냥 통째로 양변을 다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얘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2의 n 플러스 1로 좌변을 나누면서, 됐죠? 우변도 똑같이 2의 n 플러스 1로 화끈하게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럼 나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1이 보이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 놓고 놨더니만, 선생님, 이게 정말 걸림돌이었는데 얘로 나누어 봤자 어차피 얘네들이 보이니까 뭐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일단 지수법칙을 통해서 얘가 사라짐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고 났더니 정말 고맙지 않나요? 뭐 하고 싶어? 미쳐버리겠네. 그치? 얘를 대문자 A의 n이라고 놓고 싶어. n이랑 n이랑 맞춰져 있고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1이랑 맞춰져 있으니까 얘를 대문자 n이라고 놨을 때 얘가 알아서 뭘로 바뀌는 아주 신비한 일이, n 플러스 1로 바뀌는 아주 신비한 현상이 그냥 일어난다고. 그치? 얘를 대문자 AN이라고 봤을 때 얘를 대문자 A의 n 플러스 1이라고 그냥 바로 말할 수 있구나. 따라서 치환기법을 통해서 주어진 식, 아주 무지막지한 식을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치환기법을 통한 기초점화식 만들기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끝났네요. 이거 공짜 아닙니까? 이 수열의 종류는 등차 수열이죠?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차만 찾아주면 되는데 공차도 개 쉬워요. 1이에요. 됐죠? 그럼 첫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첫째 항은 대문자의 첫째 항을 찾으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소문자의 첫째 항을 백날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소문자를 2의 n승으로 나눈 게 대문자가 된다. 그래서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면 소문자의 첫째 항을 뭘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그게 대문자의 첫째 항이 된다. 소문자의 첫째 항 1을 2로 나눈 거. 그거 뭐야? 2분의 1. 요렇게. 괜찮죠?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여러분들이 대문자 A의 n을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공차가 1이니까 n으로 스타트. 됐지? 그리고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뒤에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렇게. 됐죠? 아니, 그러고 났더니만 너무 귀엽지 않니? 대문자를 구했으면 소문자를 구하는 건 꿀이잖아. 공짜잖아. 그치? 이렇게 소문자와 대문자의 관계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2의 n승분의 소문자 A의 n이 대문자 A의 n이 됐죠? 요거 됐던 거잖아. 그래서 이 대문자 A의 n을 2의 n승분의, 그치? 소문자 A의 n으로 바꿔치기 해주기만 하면 이제 소문자 A의 n을 구하는 게 끝인가요? 얘네들이 뭐 한 거다? 곱한 거다. 따라서 소문자 A의 n은, 그쵸? 얘네들이 곱한 건데 뭐 곱하지 말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2의 n승 이렇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곱해놓은 형태네. 그쵸?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A의 n을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응용점화식. 응용점화식이라고 해봤자 수학 문제를 푸는 기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봤더니 치환을 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식이 이쁘게 정리가 되고 치환하고 끝내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8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자, 이 테마 8번은 점화식을 점점 문제에서 빼고 있거든? 점화식은 점점 이제 문제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미련은 버릴 수가 없는 거지. S의 n과 AN이 섞여 있는 점화식 얘는 정말 많이 나와. 내신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가끔 수능에서도 등장을 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놈이에요. 자, 이렇게 S의 n과 A의 n이 섞여 있을 때 이놈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트는요. 스타트는 하나야. 풀이법이 하나. 뭘 이용하면 되냐면 S의 n에서 S의 n-1을 뺀 것이 A의 n이다. 요거를 이용합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이용할 때 우리가 이건 이미 배운 거야. 얘를 배울 때 뒤에다가 n이 뭐보다, 그치?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거 기억나니?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작용을. 그게 뭐냐면 그거는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좋은 작용과 안 좋은 작용이 여러분 발생하게 될 거야.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적이야.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말을 한국말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여기 지금 n, n-1, n 이렇게 문자로 기억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부터 한국말로 기억하면 돼. 그 교재에는 다 써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한국말로 기억한다는 게 S에서 S를 빼서 A를 만드는 이 스킬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 스킬을 발동시키면 반드시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는 설명할 수 없다. 즉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한국말로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게 지금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둘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만을 말할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 근데 이걸 뭐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면 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의 n을 뺐더니 얘는 A의 n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건가요? 자, 이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한 번호 하나씩을 늘려버리면 이제 n을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해도 돼. 반대로 한번 해볼까?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억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호를 바꿔버리면 얘가 a의 n-1이 되거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얘는 n이 뭐보다? 그렇지. 이게 정의가 되려면 뭐 이게 n이 3보다 크거나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됐죠? 자, 이거 너무나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니?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는 말할 수 없다의 개념인데 단지 여기서 지금 S의 1이 정의가 되도록 S의 0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N의 범위를 만들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잊게 돼요. 뭘 잊게 되냐면 지금 이 멘트를 잊게 된다고.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를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으로 풀다 보면 그냥 내가 지금 N이 3보다 방금 맨 밑에 거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다 된다고 착각해. 사실 걔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가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 스킬을 써서 점화식을 만들면 4부터 적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문제를 풀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SN에서 상처받는 애들이 있어요. SN과 AN이 섞여있는 점화식을 풀 때 이렇게 식으로 풀었을 때 상처받았던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쩔 때는 풀리고 어쩔 때는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답이고 어쩔 때는 답이 아니야. 자, 답이 되는 경우는 우연의 일치일 뿐인데 그 경우는 희열을 느끼고 답이 아닌 경우에는 뭐지? 지금 내가 뭐 개념을 잘못 알고 있나? 근데 개념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흔들리면서 이 SN과 AN이 섞여만 있으면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에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걸 식으로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오류라는 부분을 겪을 거고 벽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이걸 한국말로 기억합니다. 1, 2.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째 항 이후의 상황만을 말해야만 한다. 라고 한국말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SN과 A이 섞여있는 점화식을 만나면요. 무조건 이 스킬을 발동을 시킬 거야. S에서 S를 빼서 A를 만들 거라고. 그쵸? 근데 이걸 만들 때 인간은 빼기보다는 플러스가 좀 더 좋거든? 여러분도 그렇죠. 나도 그래요. 항번호를 줄이지 말고 항번호를 늘리라고요. 항번호를 늘려서 식을 하나 그냥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항번호를 늘리겠다는 개념이 n을 n 플러스 1로 만들고 n을 n 플러스 1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두 식을 여러분들이 빼면 돼요. 근데 뺄 때 그냥 빼지 말고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는 습관 조금 들이자, 이렇게. 이렇게 빼버린다. 그러면 S의 n 플러스 1에서 S의 n을 빼면요. 얘가 A의 n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면 마삼이 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를 뺄 때는 아무것도 못 빼. 그냥 쓰기만 할 뿐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 자, SN에서 SN을 빼서 AN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좀 보기 좋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넘기니까 3배의 A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렇게 넘기니까 4배의 A의 n이 되는 아주 귀여운 점화식이 만들어졌고, 좀 더 보기 좋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싶으면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얼마를 곱해 나간다. 그치? 3분의 4를 계속 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떤 항은 바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계속 3분의 4를 곱해 나간다. 이렇게. 괜찮지? 그럼 여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수열의 종류를 말할 수가 있네요. 그치?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인? 3분의 4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S에서 S를 빼서 A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 들어갔어. 그쵸? 그때 이걸 한국말적으로 해석을 해놨었어야 돼요. A의 1과 A의 2의 관계는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지금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오케이? 둘째 항 이후부터, 둘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 둘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이 계속 얼마씩을 곱해 나가는, 그치? 3분의 4씩을 곱해 나가는 그런 등비수열이다. 둘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만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말적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첫째 항이요.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둘째 항은 3분의 4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야. 얘를 3분의 4라고 말하면 안 돼. 이 둘의 관계는 3분의 4를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이 아니거든. 그래서 A2 어떻게 구해요? 지금 A2를 못 구하니까 뒤에 있는 걸 아무것도 못 구하겠잖아요. A2는 원래 처음에 준 이 식에서 구합니다. 여기서 그냥 순수하게 A2를 구하면 돼요. 자, A2를 구하고 싶으면 N에다가 뭐 넣으면 됩니까? 자,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S2라는 놈은, 그치? 4배의 A2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S2라는 놈의 정의가 뭐냐면 A의 1과 A의 2를 더하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우아하게 이걸 이렇게 넘기니까 3배의 A2가 될 것이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반대로 넘기면서 첫째 항이랑 같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4가 되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A의 2가 3분의 4가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2가 3분의 4. 여기서 노가다를 통해서 둘째 항을 구해서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가 뭐가 된 거야? 이제 3분의 4가 된 거지. 근데 이상하잖아. 아니 선생님, 첫째 항에서 둘째 항으로 넘어갈 때 3분의 4 곱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곱하면 안 돼. 근데 노가다를 통해서 둘째 항을 구했더니 우연의 일치인 거야. 우연의 일치로 3분의 4가 된 거야. 그래서 요노모 떼끼는 첫째 항이 1이고 계속 3분의 4를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이해돼요? 그냥 신났다고 얘가 그냥 처음부터 이거 보고 등비수열이다 이게 아니라, 얘는 둘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 즉 둘째 항부터 셋째 항으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3분의 4를 계속 곱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노가다를 통해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를 진짜로 구해봤더니 얘도 여전히 3분의 4의 관계, 등비수열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뒤에 넣어놨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뒤에 필수예제 풀면서 또 설명을 해줄 건데, 유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르면 어떤 유제는 답을 낼 수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그것도 한마디로 잘못된 풀인 거죠. 어떤 문제는 답을 낼 수 있는데 어떤 문제는 답을 낼 수가 없게 돼요. 답이 틀려요. 그런 걸 막기 위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점화식이에요. 자, 별거 없죠? 뒤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할 텐데, 잠깐 또 쉬었다가 여러분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개념 정리, 수학적 기납법 한번 볼 거예요. 자, 수학적 기납법 이제 증명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증명하세요. 어떤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그 수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부터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수학적 기납법은 뭐 읽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거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도미노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도미노가 쓰러지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도미노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두 번째 도미노를 툭 쓰러뜨리죠. 그럼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면서 세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서 이 도미노가 쓰러진다를 식이 성립한다라고 매칭을 시켜볼게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도미노를 쫙 쌌어. 그 다음에 도미노를 탁 쳐가지고 막 도미노가 넘어간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러면 미래로 가요. 미래로 가가지고 K번째 이게 도미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도미노를 이렇게 쓰러뜨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K번째 도미노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쓰러뜨린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자,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 다음 도미노가 있잖아요. 그 다음 도미노가 이 새끼 때문에 툭 받아서 넘어간다 라고 증명을 해주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K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그 다음 도미노가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겠죠? 이게 넘어가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사실 끝이야. 그냥 어떤 특정한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세 번째 도미노가 넘어간다 해서 증명을 끝내는 게 아니라 K번째 도미노로 가서 K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간다 라는 걸 증명을 한 다음에 맨 앞으로 와가지고 첫 번째 도미노를 툭 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 넘어가겠지 뭐. 내가 방금 증명했잖아. K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면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간다는 걸 증명한 상태에서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도미노를 툭 쳐서 넘길 거기 때문에 증명이 끝나요. 괜찮나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해주는 것이. 왜냐하면 아니 K번째 도미노가 넘어갈 때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간다는 걸 증명을 했어. 근데 와가지고 첫 번째 도미노를 넘길 수가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립 안 해.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없으면 되게 웃긴 일이잖아. 그래서 일단 증명을 하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 없다를 먼저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걸 먼저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K번째를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간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 그쵸. 이걸 말로만 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선생님이 증명 2개를 준비했어. 하나는 이제 등식을 증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납법을 좀 느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눈에 보이는 요식을 잘 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뚜라라 따따 n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뚜라라 따따 n의 제곱. 이 n의 제곱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이제 시그마 k제곱 공식이잖아. 그쵸? 요걸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걸 증명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 일단 성립하는 걸 증명해 봅니다. 그쵸? 그럼 n이 1일 때 왼쪽을 잘 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뚜루루 뚜뚜 n의 제곱까지 더한다고 했으니까 n이 1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도 하지 말고 그냥 1의 제곱까지만 더하고 끝내세요. 이런 얘기네요. 맞죠? 이게 바로 n이 1일 때의 상황. 그럼 같은 원리로 우변도 똑같이 n에다가 1을 쿡쿡쿡 집어넣으면 6분의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도 1이고 오른쪽에 있는 놈도 1이다. 증명 끝. 됐죠? 이거 증명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명으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증명은 뭐냐면 n이 k일 때, 그러니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 이렇게. 그럼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요 식에서 n에다가 k를 넣어도 성립을 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 뚜루루 뚜뚜 k의 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그리고 2k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하나 써주는 거죠. 얘가 성립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엄청난 스킬을 하나 써주면 되는데, 엄청난 스킬도 아니고 간단한 스킬이야. 뭉게 이론을 펼치겠습니다. 이론 펼치기. 그러니까 증명을 하려면 어떤 이론을 펼쳐야 되잖아. 그치? 이론 펼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증명을 한 거야. 증명을 해가지고 이걸 보이란 얘기잖아. 그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이 눈에 보이는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되는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계속 우기는 거야. 증명을 하라고요. 증명을 하라고. 그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하지 않고 그걸 이용한다고? 내가 증명할 대상을 이용한다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증명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증명법이 뭐냐면
지금 등식을 증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등식의 성질만을 이용하면 돼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금 문계문계를 펼쳐놨는데 이 문계문계 안에다가 우리가 이론을 펼쳐서 쓰고 그리고 이 결론에 도달하기 바로 전에 이거 바로 위에 어떤 식이 보였어야 정상이냐면 1제곱, 2제곱, 뚜루루 뚜뚜 K제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그리고 뒤에가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됐죠? 자, 이걸 먼저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는 과정을 채우면 끝이야. 근데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이론을 펼치기고 등식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등식의 성질만 쓰면 돼. 자, 등식의 성질이 뭐냐면요. 등식, 좌변과 우변에다가 어떤 똑같은 수를 오케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등식은 유효하다. 등식은 유지가 된다.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바로 이론 펼치기. 등식을 증명할 땐 얘만 쓰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서 왼쪽이 되고 싶어. 자, 여기 있는 놈이 얘가 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떡하니 뭘 더해주면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번 더해주면 돼요. 난 지금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얘를 더할 거야.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도 뭘 더해주면 되겠니? 그렇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나는 K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가정한 이 식에다가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한 거야.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자, 왼쪽에 있는 놈이 그냥 돼버리네요. 이렇게.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보여야 될 건 오른쪽에 있는 놈, 요 놈도 혹시 얘가 되니 이것만 계산으로 보이면 증명이 끝난 거라고. 괜찮죠? 그럼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계산으로 보이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똑같네요. 그래서 K 플러스 1로 얘를 묶어주면 되겠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똑같으니까 둘 다 K 플러스 1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묶어주고 났더니 남는 것은 이제 K 플러스 1을 줬으니까 6분의 K에 2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자, 뒤에는 K 플러스 1이 두 개였는데 하나를 줬으니까 뒤에가 이제 K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를 통분해버리면 6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얘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 전개 좀 해야겠네요. 전개하면 2K제곱 플러스 K 그리고 요거 전개하면 자 6K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전개하면 2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신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1은 1 됐죠? 3, 2, 6 이렇게. 그럼 둘 다 이렇게 해서 7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만큼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1 요거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6분의 요거죠 요거. 그럼 얘가 K 플러스 2와 2K 플러스 3 요렇게 아주 깔끔하게 인수분해까지 돼버렸네요. 자, 증명 끝난 것 같은데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뭘 더했더니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을 보였더니 얘네들이 더하니까 얘가 됐네요. 됐죠? 그래서 요 하얀색 식이 만들어지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됐죠? 좀 공간에 약간 협소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식을 좀 막 붙여서 썼는데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면 책에 잘 써있잖아. 선생님이 책에 다 잘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등식을 증명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등식의 증명은 매우 쉬워요. 등식의 증명은 매우 쉬워. 방금 내가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중간에 뭉게뭉게에다가만 이론을 펼쳐주면 아주 완벽한 증명을 할 수 있고 서술형 나와도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등식의 증명은 쉽다. 근데 이제 마지막 테마, 세 번째 테마는 이제 부등식의 증명인데 이건 조금 어려워. 이 부등식의 증명은 3단 논법을 써야 돼. 3단 논법을.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쵸? 이번에 이런 거 좀 조심하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도미노는 관심 없고. 자, 두 번째 도미노는 뭐냐면 n에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n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요. 그쵸? 자,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h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이제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으면 이거 전개해보면 되는데 1 플러스 2h 플러스 자 h제곱이 되죠? 여기에 똑같이 1 플러스 h가 있었지만 h제곱이라는 놈이 뭐야? 항상 양수니까 이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증명했어요. 자, 성립 n이 2일 때 성립한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이고 싶었으니까 n이 2일 때가 성립한다를 보이는 건 이제 스타트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n이 뭐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그냥 쓰는 거야. 1 플러스 h의 k승 아가리 1 플러스 kh가 성립을 하고 있을 때 논리를 펼치는 거죠. 뭉개. 논리를 펼칠 거야. 당연히 여기서 펼치는 논리는 등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니까?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논리를 펼치겠죠? 자, 근데 부등식의 성질도 똑같아요. 부등식의 성질도. 자, 이렇게 있대요. 두 놈이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면 부등식이 안 변해요. 자, 똑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이 안 변해. 그쵸? 근데 똑같은 수를 곱할 때도 부등식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 나누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등식의 성질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식이 변하지 않고 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식이 변하지 않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식이 변한다. 부등호가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논리를 쓰겠다는 거야. 근데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위로 올리면 결국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얘가 성립한다라고 결론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 요거 바로 위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이 크다.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다. 이 결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죠? 됐나?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요 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놈을 잘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놈이 이 왼쪽에 있는 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그렇지. 1 플러스 h를 한 번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왼쪽이 됐다고? 그리고 문제에서 h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양수거든요? 그럼 부등호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왼쪽에다가 얘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도 1 플러스 h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혹시 얘가 계산이 될까 안 될까를 잘 한번 보자. 이거 분배를 좀 해줘야 되네요. 분배해주면 1. 이렇게 분배해주면 kh. 이렇게 분배해주면 kh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쵸? 나 뭐 빼먹었나?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h 빼먹었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상하잖아.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놈, 얘는, 이게 됐다고, 이렇게. 얘 됐어,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있는 놈, 얘랑 다르잖아, 모양이 좀. 그쵸? 얘네들은 지금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얘네들의 대소가 이거라는 것밖에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나는 얘가 뭐보다 큰 걸? 얘보다 큰 거.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얘가 얘보다 큰 걸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3단론법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서 최종적으로 얘는 얘보다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자야. 이게 바로 3단론법이야. 부등식엔 얘를 한 번 써줘야 돼, 마지막에. 그럼 선생님 얘네들을 어떻게 비교해요? 이거 전개해보면 되죠. 이거 전개해보면 1 플러스 kh 플러스 h죠? 그럼 요거랑, 그쵸? 요거 똑같네요. 거기다가 뭐까지 추가시켰다고 얘는? 이걸 더 추가시킨 거잖아. 문제에서 k는 자연수죠. k는 자연수고 h라는 놈은 0보다 컸으니까 얘가 항상 플러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 3단론법으로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죠. 이걸 그냥 써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결론, 얘가 얘보다 크다는 이 결론에 도달을 하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완벽한 증명이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식의 증명은 쉽고 부등식의 증명은 조금 어려운데, 등식의 증명을 할 때도 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고, 부등식의 증명할 때도 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부등식의 증명에서는 마지막에 무슨 논법이? 3단론법이 한 번 더 들어가준다. 이것만 조금 기억하면 이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라 직접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 하지만 문제에서는
직접 증명해보라고 안 나오고 증명의 과정을 다 써주고 빈칸을 이렇게 채우라고 나옵니다. 젠장 빌어먹을 내가 하는 증명, 이 과정이 제일 좋은데 이상하게 해놓을 거란 말이야. 근데 괜찮아. 그냥 윗줄 아랫줄 또는 아랫줄 윗줄 좀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는 건 이 증명보다 사실 더 쉬워요. 아시겠죠? 뒤에서 필수 예제 풀면서 여러분들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개념 잘 들었고 뒤에 필수 예제를 연습하면서 여러분들 개박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했어요.